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자, 취준생 여러분들 저기 걱정이 참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실 텐데 이 시간 통해서 좀 털어놓으시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 함께 고민해 드리고요. 진심으로 응원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업 보게이 카페 박효준 멘토님, 이지연 캐스터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요, 다음 카페 취업 뽀개기 카페 창을 열어놓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취업 보게이 카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고민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알아볼까요? 네, 요즘 공채 기간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마케팅에 관련된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의 사연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분이 이 마케팅 부서 쪽으로 취업을 원하고 계세요. 네, 이분은 텔레마케팅이 아닌 마케팅 부서에 취직하고 싶다라고 써주셨는데 아직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는 안 해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 마케팅 관련 자격증 취직에 대해서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셨는데 인터넷 마케팅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찾아보신 것 같아요. 이 자격증 있는데 어떤가요? 추천도 부탁드려요. 라고 간단하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마케팅 부서에 취직을 하고 싶은 분인데 텔레마케팅하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마케팅 분야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 관련 부서를 좀 또 자격증까지 또 알아보고 계시네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가고 싶어하는 취업 준비생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마케팅에도 자격증이 있는데 이분은 일단 인터넷 마케팅 지도사라는 자격증 검색을 해보셨나 봐요. 이 자격증 어떤가요? 사실 아주 꿈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분 같으세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인터넷 마케팅 지도사 자격증 굉장히 생소한 자격증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마케팅 이런 자격증은 동영상 강의를 보고 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기업의 마케팅 부서를 지원하실 때 이런 자격증들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세요. 네. 자격증이 그래요? 꼭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거 마케팅 부서에 취업하는데. 박교순 선생님도 모르는 자격증이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좀 주되지 않은 네. 자격증인가 봐요. 자, 그렇다면 자격증 외에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먼저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지원하려고 하는 마케팅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 일도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직무나 또 직종에 따라서 하는 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마케팅하면 제품이나 또 브랜드나 또 그 광고를 판촉하는 일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는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기본적인 그런 컴퓨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또 마케팅이 신제품 개발부터 판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트렌드 분석 능력이라던가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 부서 정말 소비자들한테 이 상품이나 소비자, 이 서비스의 매력이 뭔지를 잘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아이디어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 부분 강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중에 마케터 대회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화장품 브랜드를 원하면 그런 대회 활동 마케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마케터 활동을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어떻게 홍보를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경험들을 쌓으시게 되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아주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학교 내에서나 또 대외적으로 중소기업과 연관을 짓거나 아니면 상점들과 실제로 이렇게 연관을 해서 마케팅을 도와주고 그런 프로젝트성 어떤 대외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찾아보시면 시장 트렌드도 분석하실 수 있고 또 실제적인 마케터로도 아이디어 개발이 아주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외 그래요. 활동들이 다양해요. 네, 학교 뭐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기획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그래요. 이런 쪽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자그마한 행사여도 막 직접 본인이 이렇게 식순도 짜보고 좋은 경험이 그러는 되죠. 친구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보는 거니까 대외 활동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아마 자기소개서 쓸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해보시고 또 SNS에 올리면 그게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이 코트라라는 제목으로만 올려주셨어요. 이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죠. 어떻게 이 코트라로 취직할 수 있을지,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묻는 질문인데요. 내용 살펴볼게요. 이 코트라를 취업 목표로 두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코트라는 우리나라 무역회사들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이 수출입을 할 때 많은 정보도 제공하고 그 나라의 뭐 현지 상황은 어떤지 또 레귤레이션 뭐 법 같은 거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공사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정보를 구하고 준비해 나갈지가 막막합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나 준비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써주셨는데 이분은 어학 이외에는 준비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추가로 설명을 해주셨네요. 아니죠. 코트라는 공기업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드림 회사인데, 네. 근데 직무는 뭐 이분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고 이제 기업만 딱 정해놨어요. 네. 네. 직무 쪽으로 보통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고 네. 기업을 특정하게 정해놓으신 회사를 분들이 있는데 딱 정하셨네요, 그래요. 이분. 이분은 분명합니다. 근데 뭔가 좀 사연이 길었으면 좋았겠는데 좀 짧긴 해요. 네. 근데 어학 외에는 준비된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학 부분이 사실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큰 짐을 더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네. 먼저 이제 코트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해서 1962년에 이제 설립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역의 발전의 역사와 걔를 함께한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 무역 투자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죠. 그래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어떤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무역이다 보니까 이제 어학이 준비되셨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코트라 채용 같은 경우는 영업만 잘해서는 되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어떻게 정보를 얻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다 하셨는데 이 코트라 채용 전형을 먼저 살펴보면 그 답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코트라는 입사 지원, 또 필기 시험, 또 인적성, 그다음에 신체 검사, 영어 회화 테스트,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채용 확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이제 영어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인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토익, 탭스, 토플과 같은 이런 기준이 되는 점수들을 반드시 가지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필기 시험도 있나 봐요. 그래요. 서류 지나고 나서 바로 필기예요. 네, 그래요. 필기 시험은 저기 어떤 과목 보나요? 네, 필기 시험은 이제 계열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보는 경제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을 평소에 공부하시거나 또 경제 신문을 통해서 경제 상식들을 이제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 외에도 선택 과목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공계나 인문계 학생들은 직무 역량 평가 시험을 보고요. 어문계 학생들은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취업 준비생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시험이라고 하는 NCS가 공공기관에 이제 거의 다 도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NCS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제 논술 시험을 일단 공통적으로 보니까 경제 준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인문계와 이공계 전공자분들 직무 역량 평가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건 어떤 평가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공계 같은 경우는 네. 자신의 그런 이공계적인 지식을 이제 공사의 직무와 연관해서 이제 실제 케이스들을 제시하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히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능력들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들어보니까 경제 논술의 어학에 그리고 직무 역량 평가 뭐 듣기만 해도 사실 시험 볼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 끝이 아니라 또 영어 말하기 테스트와 면접까지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 네. 그래서 영어 말하기 테스트는 이제 원어민 면접관과 1대1로 이루어지는 면접인데요.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준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다른 기업들도 그렇지만 코트라의 기본적인 인재상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하고 비전이나 가치나 역사 등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코트라 홈페이지에 가면 코트라 소개, 사이버, 그다음에 역사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 등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이제 필기 시험 50%, 말하기 테스트 성적이 10%, 이제 면접 성적 40%를 반영합니다. 필기가 가장 일단 비중이 높네요. 50, 10, 40. 면접도 중요하고 준비할 시험들이 참 많습니다. 자, 시험 외에 또 뭐 우대상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2월에 코트라 청년 인턴 모집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상시적으로 계약직 사원을 모집하기도 하고 이 행정 인턴을 모집할 때 이 부분을 지원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아무래도 정규직 채용하실 때 그런 어떤 유리한 우대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가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그래서 1급에서 2급을 취득 시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이제 가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의 자격증에 는 그냥 어떤 가산점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접 시에 어떤 참고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 바탕으로 목표로 하신 코트라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분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질문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전공의 적성에 맞지 않으셨나 봐요. 정말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전공 학점이 2점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전공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다라고 써주셨어요. 전체 평점은 4.5점 만점에 3점을 조금 넘는다라고 써주셨고 학교는 중경 외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 600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고 토익을 올리고 오픽이나 이 토익 스피킹을 만들면 가능할까요? 자격증 같은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행정 업무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어떤 자격증을 따면 좋을까라고 써주시고요. 이분은 중견기업도 안 바라고 중소기업에라도 다닐 생각입니다라고 써주셨는데 이분이 공대 쪽이라서 아는 게 전혀 없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사실 방송 전에 박효순 멘토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정말 자신을 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전공이 맞지 않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결여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전공이 맞지 않아서 이제 행정직으로 공대 쪽이 그렇죠. 아니라 행정직으로 원하시는데 전공이 맞지 않다 보니까 또 전공 학점이 낮아요. 2점대고 이해가 되네요. 중경 예시하는데 어디입니까? 중앙대, 경희대. 그거 말하는 거죠? 네, 학벌도 빠지는 건 아닌데 그래요. 말이죠. 공대생이 얼마나 다행인데 차라리 그냥 영어 조금 더 공부해서 전공적으로 가는 게 취업을 더 하는 더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분 너무 재밌어요. 쓴 게 전공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학점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어 보이는데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점이 2점을 조금 넘는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전체 평점 4.5로 변환하면은 3점을 조금 넘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3점대면은 어디든 지원 가능한 점수니까요. 학점 때문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토익 600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행정직 특성상은 그렇게 어학 점수가 꼭 필요한 직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에 따라서 이 기본 어떤 조건이 어학 점수가 있다면 이 600점 때문에 지원을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토익 점수를 좀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토익, 오픽, 토스 뭐 다 준비하시기보다는 그 중에 한 개의 공인 점수에 집중하시고 또 나머지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이렇게 갖추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 해봤죠? 네. 자, 질문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함께 고민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박교수 멘토님 그리고 이지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